밤마다 화장실? 단 하루 만에 해결된 진짜 방법. 어두운 새벽, 잠결에 화장실을 찾던 78세 김춘자 어르신. 좁은 복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고 몇 달 동안 침대에 신세를 져야 했죠. 여러분, 혹시 나도 저렇게 될까?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 다녀오는 일.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사실 밤에 한 번만 깨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에 해당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절반, 80대에서는 80% 가까이 매일 밤 같은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참고만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비뇨기과 전문의 김영환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야간뇨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환자이자 의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78세 김춘자 어르신의 실제 변화 사례, 그리고 저 김영환이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에게 효과를 확인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참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74세 김영환은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 가능한 생활법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 소중한 분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밤마다 화장실 단 하루 만에 해결된 진짜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찾는 일이 과연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이정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정남 어르신은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아침이 되면 늘 머리가 띵하고 낮에는 졸음에 시달렸죠.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피로가 쌓이고 낮에 실수도 늘어나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수면이 끊기고 숙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낙상 위험까지 커질 수 있죠. 실제로 80대 어르신의 70%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으로 골절을 입으면 회복이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나는 괜찮다, 조심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넘겨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다며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이정남 어르신도 처음엔 그랬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다 거실에서 넘어져 손목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세학당은 여러분께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밤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울까요? 이제 그 원인과 해결법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사실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노화로 인해 우리 몸의 수분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원래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져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광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저장 능력이 약해집니다. 낮에는 참을 수 있던 소변이 밤에는 조금만 차도 신호가 와서 깨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남성분이라면 전립선 비대증도 큰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 밤마다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여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출산 이후나 노화로 인해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역시 자주 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 저하, 다리 부종,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밤에 얼마나 자주 깨고 있는지, 낮에도 자주 소변을 보는지, 혹시 다리나 발이 붓진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70대 김은주 어르신은 저녁에 TV를 보다 다리가 붓는 걸 느꼈고 밤에는 그 수분이 소변으로 나와 잠을 자주 깨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야간뇨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밤 화장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질적인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밤마다 깨지 않고 푹 잘 자기 위한 실전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이나 국, 수분이 많은 과일, 음료 섭취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물을 아예 안 마셔도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지만 저녁 식사 전까지만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시간에는 다리 올리기 습관을 들이세요. TV 보거나 책 읽을 때 쿠션 위에 다리를 10분 정도 올려두면 낮 동안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이 되기 전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경남 진주에 사는 82세 박순자 어르신의 실천 사례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녁마다 다리를 올리고 취침 전엔 꼭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한 달만 실천했을 뿐인데 밤에 3번 깨던 것이 한 번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직전엔 꼭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방광을 최대한 비운 상태에서 잠들면 훨씬 오래 편안하게 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중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간뇨 줄이기 실천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잠들기 전 핸드폰,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왜 미디어 기기를 줄여야 하나요? 이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실제로 강한 불빛과 자극적인 영상,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9세 정재호 어르신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뉴스와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밤중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졌죠. 정 어르신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휴대폰과 TV를 끄고 불빛을 약하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직접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 자다 깼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말고 한 번 더 참아보는 습관입니다. 이른바 가짜 신호로 인해 잠결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수면이 얕을 때 소변이 마려운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심호흡을 하며 잠시 기다려 보세요.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아 쓸데없이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생활 습관, 여러분은 이미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셨나요? 내가 오늘 당장 시작할 변화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신호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깨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4번 이상 밤에 2번 넘게 깨는 경우입니다. 이런 패턴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단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낮에도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 경우, 요실금이나 잡뇨감, 즉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 자주 있다면 방광이나 전립선 등 비뇨기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밤이나 아침에 얼굴, 손, 발목, 다리 등이 평소보다 많이 붓는 현상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럴 땐 신장이나 심혈관 건강까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박미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박 어르신은 밤에 3번씩 깨는 것은 물론 아침마다 발등이 퉁퉁 붓고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되어 결국 병원을 찾았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지만 더 늦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크게 후회하셨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배뇨 습관이 변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생활 습관을 바꿔 어떻게 야간뇨에서 벗어났는지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 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81세 김성일 어르신은 야간뇨 때문에 매일 밤마다 3번씩 깨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져 이렇게 살다가는 금방 병이 나겠다는 걱정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세학당 영상을 시청하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로 물과 과일, 국을 아예 끊으셨습니다. 둘째, TV를 볼 때마다 다리를 높이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휴대폰을 끄고 불을 어둡게 조절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1번만 깨거나 통째로 아침까지 자는 날도 생겼다며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만 그런가? 과연 바뀔까? 망설이고 계시다면 김성일 어르신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잠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중 어떤 한 가지라도 지금 당장 바꿔볼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야간뇨 관리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처럼 카페인이 없는 음료만 소량 마시세요. 커피, 녹차, 탄산음료는 이뇨 작용을 유발해 야간뇨를 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박, 참외, 배 등 수분이 많은 과일도 가급적 피해 주세요. 과일이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들 물으시지만 야간뇨가 고민이라면 저녁 과일만큼은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중 가장 움직임이 많은 시간대에 물이나 국, 과일을 집중적으로 드세요. 특히 오전과 이른 오후에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저녁엔 줄이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뇌가 진정되면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해 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면 야간뇨 신호에도 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실천법 중 여러분이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 효과를 본 분들이 짧은 소감과 명언 한 구절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내가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천해 본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씀하시죠. 부산에 사는 76세 박창수 어르신은 밤마다 2~3번씩 깨서 매일같이 피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백세학당에서 배운 대로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TV 보며 다리를 올리고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한 달도 안 돼 밤에 1번만 깨거나 아침까지 푹 자는 날이 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건강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든 습관에서 나온다는 걸 몸소 느꼈다고 하셨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렇게 바꿔도 별 소용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선배 어르신들이 조금만 실천하면 정말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볼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처럼 작은 습관의 힘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만 해도 밤에 덜 깨나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실천만으로 밤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 첫 번째,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되지 않나요? 아침과 점심, 이른 저녁까지만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밤늦게 과하게 물을 드시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밤에 한 번만 깨도 야간뇨인가요? 네, 맞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한 번이라도 깨면 야간뇨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생활 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신호는 뭔가요? 밤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번 이상이거나 낮에도 소변이 너무 작고 붓기나 잔뇨감,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겪는 불편이 남들도 다 그렇다며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도 더 편안한 밤,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뇨 예방을 위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야간뇨 예방 하루 루틴 지금부터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활동량이 많으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점심 식사 전후로도 국, 과일, 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에 필요한 수분을 미리 보충합니다.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저녁 식사 뒤에는 TV나 책을 볼 때 다리를 10분 이상 높여두세요. 쌓인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밤에 소변이 덜 마렵게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 TV 등 전자기기를 꺼두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취침 직전에는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와 방광을 비운 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루틴을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밤에 덜 깨고 푹 자는 경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한번 오늘은 루틴대로 살아보자 다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야간뇨를 관리하며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조금씩 쌓이면 어느 날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누군가의 건강법이 나에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내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가끔 실패하거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루 한 번 작은 실천만으로도 내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처럼 어제와는 조금 다른 오늘을 선택하는 용기 여러분이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드는 일, 어쩌면 작은 소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망이 우리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변화에 두려움이 있거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딱 한 가지라도 시도해보는 용기, 그것이 쌓여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온 지금의 자신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백세학당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밤과 활기찬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동료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 같은 실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늘 어떤 작은 실천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 답이 내일 아침의 웃음, 그리고 더 건강한 내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깨는 일, 이제는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실천법. 첫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줄이기. 둘째, 다리 올리기 습관. 셋째, 취침 전 화장실 다녀오기. 넷째, 잠들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다섯째, 자다 깼을 때 바로 일어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훨씬 더 푹 잘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심해지거나 낮에도 자주 소변을 보고 붓기, 잔뇨감 등 이상이 느껴질 땐 꼭 병원 상담을 받으세요. 내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부산, 용인, 청주, 진주 등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으로 습관의 힘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실 건가요?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묻고 마음을 정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밤, 상쾌한 아침을 함께 만들어 가길 저 김영환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할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밤과 행복한 노후를 백세학당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